그리고 이 부적격 정실 인사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상실시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포스코 쪽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들은 첫째는 이제 파이시티, 양재에 있는 복합터미널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포스코에 줌으로써 약 1조 원 정도의 특혜를 줬다는 부분. 그리고 성진 지오텍 M&A, JN테크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롯데 컨소시엄보다 2천억 정도를 더 주고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KT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석채 회장이 사실은 자격이 없는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수정해서 이석채를 임명을 했고 이석채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무궁화 2, 3호 위성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 공중 궤도, 우주 궤도를 우리가 우리나라에 할당된 우주 궤도인데 그 우주 궤도에 돌고 있는 위성을 팔므로써 국가에 사실은 방위적으로도 엄청난, 안보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라는 거를 제외하고라도 실제로 지금도 그 위성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성을 산 ABS가 실제로 연간 400억 수익을 내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약 1조 400억 정도의 손실을 냈다라는 부분. OCI 랭귀지 비주얼이니 이런 그 회사들 M&A를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무리하게 인수를 하면서 생긴 손실. 그리고 스마트 에드몰이라는 사업에서 이게 지하철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단 말이죠. 결국은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컴퍼니였던 KT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이 되겠고요. 근데 롯데의 경우는 사실은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특혜를 받은 기업이 롯데더라고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제2롯데월드의 허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공항이 바로 옆에 있고 국가 원수나 또는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들고 나는 공항인데 그 앞에다가 제2롯데월드 125층짜리를 짓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전시에. 근데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약 롯데월드를 허가를 하려면 7도 정도 활주로를 틀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도 정도를 틀고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조를 틀 때 들어가는 비용 1조 2천억과 3도를 틀 때 들어가는 비용 3천억을 비교를 하면 약 9천억 정도의 직접적인 특혜를 롯데그룹에 주게 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롯데 부산에 롯데타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관광시설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롯데가 주택,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이죠. 거기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약 4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이 특혜를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사업에서 보통 이제 우리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허용을 함으로써 롯데가 면세점 사업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의 독점적 위치를 준 것이죠. 이거는 사실 굉장한 특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가 맥주 사업에 진출을 하게 허용을 한 부분 역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비 맥주와 하이트 맥주가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 맥주 일부가 있었죠. 롯데는 아사히를 수입해서 팔고 있었고, 근데 롯데가 직접 자기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맥주장을 들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일반적 기업 같았으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당시에 전문가들도 평가를 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 롯데가 맥주 사업에 진출을 함으로써 롯데그룹의 주가가 약 25%, 30%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혜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MB 정부가 친시장이라는 정책으로 친기업 정책을 폈다는 거죠. 친시장 정책이란 결국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이 시장에서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기업 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기업에게 특혜만 주는 형태로 끝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사실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모다. 이게
돈을 다 나누어 가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4대강도 돈을 뿌린 거고 자원외교도 돈을 뿌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 특혜도 다 돈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역시도 뭔가 떡고물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공급자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 번 이 고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해질 거다. 걷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위기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 한 일은 아니고 결국은 그 제세력이라는 거죠. 제세력. 그 전체 세력 기반이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만약에 MB나 또는 MB를 지원했던 세력이 시장이라는 거 또는 시장 경제라는 거, 친시장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가 모이고 공정한 경쟁이 되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MB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그 전 정부들이 기업을 너무 탄압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기업한테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결국 정부가 시장 규율자, 즉 시장이 공정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고 룰을 만들고 잘못하면 벌칙도 주고 이런 구조, 공정한 어떤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수행을 하고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어갔고 기업도 특정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셈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특정한 기업에 특혜를 줘서 이 기업을 키우면 다른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왜 그런 걸 하냐고, 정부가. 그래서 그런 마음 아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책을 쓰게 된 셈이죠.